자, 21회 시험 봤던 거 먼저 해설하도록 할게요. 초파리에서 작은 날개, 검은 몸, 주홍색 눈이 모두 2번 염색체에 존재한다. 모두 다 연관이다. 그리고 다 소문자로 썼으니까 열성이다. 자, 얘네들을 야생형의 동형접합제하고 교배를 시켰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해설을 되게 자세히 해놨죠. 야생형은 세 가지, 지금 다 이게 2번 염색체 하나를 지금 그린 겁니다. 2번 염색체에 CH 플러스도 있고 B도 있고 CN도 있는 겁니다. 야생형은 둘 다 지금 다 플러스야. 걔를 세 가지 표현형을 모두 가진 애고 열성이니까 걔는 2번 염색체 모두 다 열성만 있겠지. 그를 교배해서 얻은 애는 무조건 상인 연관으로 돼 있겠죠. 세 개 모두 플러스. 2번 염색체 세 개 모두 마이너스. 소문자. 그래서 F1에서 모든 유전자는 다 상인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 문제의 조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생형의 동형접합제인 초파리와 요런 아이를 교배시켰다. 그래서 플러스와 다 마이너스. 검정 교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F1은 무조건 상인 연관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 상인 연관되어 있는 이 삼성 잡종을 뭐 한다고? 검정 교배한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작은 날개, 검은 몸, 주홍색 눈에 수컷과 교배를 시켰다라고 했는데 열성의 형질이니까 검정 교배한 겁니다. 삼성 잡종의 검정 교배면서 세계 연관, 우리 연습 많이 했죠. 피트에서 자주 나오는 한 30%의 문제를 차지하는 패턴이죠, 그냥. 그랬을 때 우리가 N대 M대 1대 1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또 연관 형태를 또 알 수 있죠. 이미 상인 연관을 알았지만 상인 연관돼 있기 때문에 상인 연관된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뭐야? 이걸로 우리가 교차율을 구하고 여기서 가장 적게 나온 애랑 비교해서 누가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보면 CN이 바뀌는 게 가장 적으니까 이렇게 두 개 쓸 때도 CN이 바뀌는 게 가장 적으니까 CN 유전자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CN이고 한쪽에 CH가 있고 하나는 B가 있어. 이 가운데 있는 걸 아는 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CH와 CN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멀리 있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이중교차에서 교차율이 더 적게 측정될 수 있잖아. 근데 두 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의 교차율을 구하면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CH와 CN의 교차를 구하려면 원래 연관 형태에서는 상인 연관되어 있으니까 상인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교차 형태잖아. 그걸 찾기가 쉽지. 이렇게는 상인 연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체 1800개체 중에 40 더하기 4 더하기 41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바로 그냥 그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여기에는 멀지 않기 때문에 이중교차를 구할 필요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온 값을 그냥 CH와 CN의 거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민해야 될 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CH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PT는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요. MD는 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각각에서는 단일 교차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이중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중교차가 일어나면 원래 실제적으로 작게 측정되니까 단일교차가 일어났다는 조건을 걸어줬을 때 CH에서 B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원래 상인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 CH와 B 사이의 상반 연관으로 구하지 말고 각각으로 구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5하고 12 각각 교차율을 구해서 17이라고 구하는 게 맞아. 근데 PT는 이렇게 함정을 내서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디테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기출엔 추론할 때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튼 걱정하지 말을 건 여러분들 그 두 유전자 사이가 이중교차 일어나지 않은 멀지 않은 애라면 각각을 그냥 구하시면 돼. PT는 거기까지만 나왔어. 근데 만약에 먼 거리를 구하는 게 나올 때는 당연히 조건을 걸어줄 거야.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기출엔 추론해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지금 두 문제를 계속 연속해서 낸 게 이제 PT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 두 가지를 낸 거죠. 예. PT에서 또 이제 가계도이면서 두 유전자 연관이면서 우리가 흔히 암기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래 그림처럼 각각을 구해서 퍼네트 사각형에서 교차를 이용한 교배, 이 패턴이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9번 염색체의 혈액형 유전자와 조슬개골 증후군이 같이 있대요. 같이 있대. 근데 그 두 유전자 사이 거리는 20cm이래요. 그랬을 때 제가 뭐 하라고? 여기서 얘랑 결혼해서 정상이면서 AB형 혈액형이 누군지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보통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별표 친 이 아이들의 유전자양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원래 상염색체이죠.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은 우성열성,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조슬개골 증후군은 우성질환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라지 D, 스몰 D로 할게요. 이게 질병의 대립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유전자양을 써야 되는데 그냥 바로 유전자양을 쓰지 말고 연관 형태를 고려하면서 쓰라고 했죠. 그럼 얘는 무조건 B형이니까 B를 가져야 돼. 얘는 무조건 A형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모는 O5고 이 사람도 O5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한테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혈액형은 얘한테 O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O가 있어야 돼. 얘도 반드시 O를 받으니까 O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B, O, A, O야 돼. 근데 이때 동시에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열성의 대립유전자 스몰 D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 D는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다 O랑 연관되어 있는. 자, 여기서는 교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20cm 모로 가는 교차율 20%라는 거야. 근데 교차가 일어나도 여기서 OD는 교차가 일어나도 라지 O 스몰 D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차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 유전자양이 OD인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교차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유세대에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B와 뭐 O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B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라지들을 받아야만 얘가 질병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라지들을 줄 수 있는 건 혈액형 B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무조건 라지 B, 라지 D가 되고요. A형도 마찬가지. A형은 무조건 이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데 질병 대립유전자도 무조건 아빠한테 받아야 되니까 라지 D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2세대의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찾은 다음에 유전자를 찾는다. 그 다음에 교배표를 그려라. 그때 교차형을 고려해서 그려라. 그래서 여기서 교차 일어나지 않는다면 라지 AD, 라지 A, 스몰 D가 나올 텐데 교차가 일어나면 라지 A, 스몰 D, 라지 O, 라지 D가 나올 거야. 근데 교차율은 20%다. 그러면 이사 가고 싶다 해서 N대 1대 1대 N에서 4대 1대 1대 4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면 라지 B, 라지 D.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면 라지 O, 스몰 D. 교차가 일어난다면 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교차율이 20%라고 했으니까 4대 1대 1대 4 이렇게 놓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스몰 D이면서 A, B인 것은 여기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지금 하나인데 전체 셀의 수가 여기가 10, 이쪽도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전체는 100이죠. 100 중에 하나니까 100분의 1이다. AB형이면서 정상의 확률은 100분의 1, 0.0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 보니까 대부분 잘 풀더라고요. 3번을 좀 어려워했던 것 같긴 한데 또 잘 풀긴 했습니다. 자, 어떤 식물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상염색체. 종자 모양과 키 유전자 두 개인데 연관돼 있다고 그냥 알려줬네요. 우성열성도 알려줬네.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서 우성이고 둥근 것이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이다. 문자까지 알려줬어. 그랬을 때 큰 키의 주름진 식물, 자, 요게 상인 연관인지 상반 연관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제가 모듈이라고 해드렸어요. 큰 키면서 주름진 건데 모두 동형접합자라고 했어요. 큰 키면 그럼 라지 T에 주름진 건 열성이니까 무조건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작은 키 스몰 T에 둥근 모양 라지 모두 동형접합자를 했으니까 연관돼 있다고 했죠. 연관돼 있다고 해서 라지 T와 스몰 R이 연관돼 있고 스몰 T와 라지 R이
연관돼 있으니까 그 자손은 무조건 라지 T, 스몰 r, 스몰 t, 라지 r 이렇게 되어 있겠죠. 무조건 상반 연관돼 있겠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상반 연관이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이 부모의 유전장을 알려줌으로써 자손의 상인 상반 형태를 알려주는 모듈 꼭 알았으면 좋겠다. 2번 틀리죠? 상반 연관돼 있는데 상인 연관이냐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걔를 자가교배라. 상반 연관에 제가 자가교배를 하면 어떻게 됐다고 써? 2대 1대 1대 완전 연관이면요. 약간 교차가 일어나면 2대 1대 1대 X 패턴으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과 1과 2 중에는 이 결과는 2대에 가까울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맞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2대 1대 1의 비율에 가까운 1번에 맞아요. 얘는 3대 X대 X대 1의 패턴이에요. 결과 2는 상인 연관이면서 교차. 결과 1이 상반 연관이면서 교차라서 F1의 자가교배 결과는 결과 1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상반 연관이라고 우리가 찾아낸 거야. 상반 연관일 때 교차율, 제가 상반 연관일 때 교차율 찾는 거 했죠. 전체 지금 다 더하면 33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 하면 얼마야? 64잖아. 64니까 이건 88에 64겠네. 그래서 퍼네트 사각형에서 여기 8인데 그 중에 지금 작은 키 주름지 내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 1대 3대 3대 거꾸로 찾아가는 거 연습 해드리지 않았어? 자가교배에서 교차율 구하는 거 전체 중에 교차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모두 열성 이내로 찾으면 되게 편하다.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더했더니 64야. 64는 88에 64. 이쪽도 셀도 8. 여기도 8이니까 88에 64가 나오겠지. 근데 둘 다 열성 이내는 스몰 r, 스몰 t. 스몰 r, 스몰 t. 교차로 생긴 생세포. 교차로 스몰 t, 스몰 r이 생길 수 있잖아. 교차로 생긴 스몰 r, 스몰 t끼리 만날 때만 둘 다 열성인애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다 1 써. 교차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많잖아. 8에서 1 빼면 6 남잖아. 6을 나누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세포 전체 8개 중에 교차로 생긴 생세포가 2개죠. 8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교차율은 25%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교차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푼 것만 먼저 해드렸습니다.